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며칠 동안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를 논의하는 중에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안보리가 이미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더 엄중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고강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던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태수 기자입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두 나라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만 공감했을 뿐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 고강도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바라는 한미와는 큰 온도차로 지난 세 차례의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벽에 가로막힌 셈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일본과의 삼각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을 독자 추진하는 방안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교역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 장관은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방중 결과와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내달 미넨 안보회의 등 다양한 외교안보 일정 등을 활용하여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이 말한 동맹국을 보호하는 모든 조치를 두고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직접 언급해 관심이 높아지던 상황. 제재에 키를 진 중국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최상의 관계를 자부하던 우리로서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태수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양국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배치 검토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이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군사적 수준에서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히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제한과 사드 배치 검토 필요성을 연결해 발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 핵실험 이후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잇따라 투입하는 것도 북한 위협을 극대화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거나 적어도 사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승호입니다.